속보, 히딩크 감독 폭탄 발언 이강인. 한국 축구의 위기. 레전드 오브 레전드 히딩크 감독 이강인 등 한국 선수와 한국 축구의 한마디. PSG는 3일 이하 한국 시각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2024에서 2025 시즌 원정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워렌 자이르 에머리, 곤살로 하무스 등과 함께 모델로 나섰다. 공개된 유니폼은 흰색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에펠탑을 구현했다. 새 시즌 원정 유니폼은 PSG의 남녀 프로팀뿐만 아니라 유소년 팀도 착용한다. PSG는 파리가 세계 스포츠의 수도가 될 준비를 한다. 1990-1991, 1991에서 1992 시즌 당시 파리 시민들이 입었던 상징적인 클럽 셔츠의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구단의 새로운 세대의 혁신 정신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2023에서 2024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요르카, 스페인을 떠나 PSG에 합류했다. 그는 시즌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비시즌 첫 번째 연습 경기부터 선발로 출격했다. 다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시즌 초반 2차례 다치며 주춤했다. 하지만 실력으로 일어섰다.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AC 밀란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조별리그에서 데뷔골을 기록했다.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도 도움 득점을 기록하며 3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그는 프랑스 데뷔 뒤 전반기 총 15경기에서 1003분을 뛰며 2골 -2 도움을 기록했다. 활약은 2024년에도 계속됐다. 그는 툴루즈와의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우승에 기여했다.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야기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팬들 앞에 고개를 숙인 이강인은 실력으로 다시 박수를 받았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 3골 -4 도움을 포함 공식전 5골 -5 도움을 남겼다. PSG는 2023에서 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컵,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이강인은 프랑스 데뷔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명확한 숙제도 남겼다. 그는 지난 2월 이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뛴 것은 2차례에 불과했다. 도르트문트와의 UCL 4강전에선 2차전 통틀어 14분 뛰는데 그쳤다. 다음 시즌엔 PSG 간판 킬리안 음바페도 없다. 이강인은 두 번째 시즌 더 많은 출전 시간과 게임 기량을 뽐내야 할 숙제를 남겼다. 이강인은 이를 악물고 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최근 이강인은 일정이 허락할 때마다 찾아가는 섬, 마요르카에 집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이 섬을 방문해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 모익스에서 열린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이제 일주일 동안 컨디션을 유지하고 섬의 평온함을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개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2명의 한국인 코치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강인 파트너 탄생 임박, 레시포드 미래 놓고 회담 시작, 메뉴도 이적 허용 가능성 존재. 영국 매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3일, 메뉴와 레시포드는 미래 결정을 위한 회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뉴는 레시포드의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결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킬리안 음바페는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음바페는 수년 동안 세계 최고 중 하나이자 프랑스 최대 규모의 팀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와 큰 영광을 누렸다. 이곳에서 많은 압박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며 PSG 생활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며 이적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음바페는 PSG 입단 후 리그 1 우승 6회, 쿠프 드 프랑스 우승 3회, 쿠프 드 라리그 우승 2회, 트로피 데 샹피옹 우승 3회 등을 달성했다. 2018에서 19시즌부터 5시즌 연속 리그 1 득점왕에 올랐다.
음바페를 향해서는 레알 마드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보였으며 러브콜을 보냈다. 레알은 관심은 꾸준했다. 음바페 역시 PSG와 결별 후 이적을 희망하면서 이해관계를 맞췄다. 작년 여름에도 영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레알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음바페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고 지난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영입을 확정했다. PSG는 음바페가 떠나 생긴 공격 자리 메우기에 주력하는 중인데 타깃은 메뉴 선골 유스 레시포드다. PSG의 레시포드를 향한 러브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영입을 추진했다.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 부진의 늪에 빠졌다. 경기력이 떨어졌고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고 훈련에 불참하는 등 프로답지 못한 모습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메뉴 역시 거액의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레시포드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레시포드가 맨유를 떠나 PSG로 향한다면 이강인이 새로운 동료로 호흡을 맞추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3. 강인이 형보다 민재 형이 좋아 PSG 초특급 유망주. 미넨 이적 코앞. 히어 위고. 로마노 확인.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는 2일 현지 시간 미넨과 시몬스 간 개인 협상이 합의에 다다랐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 결정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미넨은 PSG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 시몬스는 다음 시즌 PSG에 잔류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2021년 PSG 소속으로 프로 데뷔한 시몬스는 2022-23 시즌 PSV 에인트호번에서 이름을 떨쳤다. 당시 시몬스는 프로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48경기 22골 12도움을 올리는 등 발군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어린 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활약상에 지난해 여름 PSG 가바이백을 발동했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위 이탈 가능성을 감안해 시몬스를 대체자 삼고자 했고 영입전에서 유수 B클럽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직후 라이프치히 임대를 떠난 시몬스는 머지않아 마르코 로제 감독의 황태자로 거듭났다. 시몬스는 지난 시즌 42경기에 나서 9골 15도움을 뽑아냈고 팀의 2023-24 독일 축구연맹 DFB 슈퍼컵 우승 및 6시즌 연속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당초 PSG 복귀 후 출전 기회를 받을 것이 유력했던 만큼 포지션 경쟁자 이강인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와 주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됐다. 시몬스가 돌아온다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했다. 시몬스가 이적을 원하는 이유는 엘리케 감독의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PSG 전문기자 로익 탄지에 따르면 시몬스는 엘리케 감독의 로테이션 운용 및 포지션 기용 방식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또한 시몬스의 미넨 이적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미넨이 시몬스를 데려오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4.8강 상대가 우루과이라니 하피냐 환상 FK 브라질 콜롬비아와 1에서 1통한의 무승부 코파 아메리카 리뷰. 브라질은 3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2024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1에서 1 무승부를 거뒀다. 브라질은 이날 전반 12분 하피냐의 환상적인 프리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전반 추가 시간에 다니엘 무뉴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쳐 콜롬비아와 승점 1점을 나눠 가졌다. 3차전이 무승부로 끝남에 따라 콜롬비아가 승점 7, 2승 1무로 D조 1위를 확정했고 승점 5, 1승 2무인 브라질이 2위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는 대회 8강에서 파나마를 상대하게 됐고 반대로 브라질은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싸우게 됐다. 브라질은 4-2-3의 1전형을 내세웠다. 알리송 베케르가 골문을 지켰고 웬데오, 마르키뉴스,
에데르 밀리탕, 다닐루가 104를 구성했다. 3선은 주앙 고메스와 브루누 기마량이스가 지켰고 2선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루카스 파케타, 하피냐가 배치, 최전방 원톱 자리에 호드리구가 이름을 올렸다. 콜롬비아는 4-3의 3전형으로 맞섰다. 카밀로 바르가스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데이베르 마차도, 카를로스 쿠에스타, 다빈손 산체스, 다니엘 무뇨스가 104를 형성했다. 중원은 존 아리아스, 헤페르손 네르마, 리처드 리오스가 맡았고 최전방에서 루이스 디아스, 존 코르도바,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브라질 골문을 노렸다. 전반 8분 콜롬비아 주장 하메스가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브라질 골대를 위협했다. 비니시우스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은 하메스는 약간 거리가 있었음에도 슈팅을 시도했다. 이때 하메스의 프리킥은 골대 상단을 때리고 나오면서 브라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브라질도 콜롬비아 골문을 한 차례 위협했다. 전반 11분 기마량이스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바르가스 골키퍼가 옆으로 쳐내면서 선방에 성공했다. 전반 12분 브라질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리드를 잡았다. 브라질 프리킥 상황에서 하피냐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가까운 포스트를 노린 하피냐의 프리킥은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면서 그대로 콜롬비아 골망을 갈랐다. 콜롬비아는 전반 19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렸으나 부심이 깃발을 들었다. 박스 안으로 날아온 프리킥을 센터백 산체스가 머리에 맞춰 브라질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비디오 판독 VAR까지 가동됐으나 판정이 바뀌지 않으면서 콜롬비아의 동점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전반 26분 브라질과 콜롬비아 선수들은 충돌했다. 고메스와 레르마가 신경전을 벌이자 근처에 있던 양팀 선수들이 모두 몰려들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주심은 신경전을 벌인 고메스와 레르마 모두에게 경고를 줬다. 전반 43분 브라질이 주심에게 강력하게 페널티킥을 주장했다. 박스 안에서 비니시우스가 무뇨스 태클에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은 브라질의 코너킥을 선언했다. 브라질 선수들과 벤치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VAR까지 가동됐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전반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진 가운데 알리송이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 위기를 만들었다. 그의 패스를 차단한 디아스가 곧바로 슈팅을 날렸지만 알리송이 이를 선방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처리했다. 콜롬비아는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쳤지만 곧바로 브라질 골망을 가르면서 균형을 맞췄다. 코르도바의 패스를 받은 무뇨스가 페널티 오른쪽 지역으로 들어간 뒤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다. 무뇨스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전반전을 1에서 1로 마쳤다. 전반 45분 동안 콜롬비아가 공점유율 55대 45, 슈팅 숫자 8대 3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반 14분 하피냐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콜롬비아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전에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던 하피냐는 이번엔 먼 포스트를 노리고 왼발 슈팅을 날렸는데 슈팅이 살짝 골대 옆으로 향하면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24분 하메스가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코르도바가 높이 뛰어올라 머리에 맞추는데 성공했지만 헤더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알리송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다. 경기가 점점 끝으로 향하는 가운데 후반전 교체로 들어온 콜롬비아 공격수 라파엘 보레가 결정적인 추가골 찬스를 놓쳤다. 후반 39분 왼쪽 측면에서 디아스가 비어있는 반대쪽을 향해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를 보레가 골대 위로 슈팅을 날리면서 역전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브라질은 승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지 못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도 모두 소진되면서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1에서 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D조 1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나란히 8강에 올라갔다. 그러나 조 1위를 차지한 콜롬비아는 8강에서 파나마를 상대하지만
1위 등극에 실패한 브라질은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우루과이와 싸우게 됐다.